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제가 영상을 하나 어제 그제 그다음에 어제 그리고 오늘 영상이 뭐 맥락은 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파이노드 리눅스 버전이 나왔다. 그냥 뭐 이런 게 나왔나 보다라고 해도 이제 저도 뭐 잘 보질 않았는데 카이 파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KYC의 어떤 효율성을 품기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뭐 파이는 가장 중요한 자기네들의 히든 카드를 KYC로 보고 있는 거죠. 밑에 꼬부란 글씨로 뭐라고 써놓은 거는 그 예전에 이제 외국어 배울 때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영어는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그냥 뭐 쉽게 들어갔다가 막판에 가면 어려워지고 독일어는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온다 뭐 이런 말을 예전에 했었어요. 처음에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 쉽다는 거죠. 우리 흥민이는 뭐 그래서 처음에 독일어를 하더니 그다음에 영어도 아주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요즘은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참 공부를 하는 거죠. 훌륭한 친구죠. 어, 이 이거 사실 파이노드 리눅스 버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처음부터 이게 범피로드라는 게 험한 길, 울퉁불퉁한 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울퉁불퉁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핸드폰으로 채굴하면 그냥 코인 주는 거야. 이러면서 덤벼 들은 거고 사용자들은 그렇지만 운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행동할 것인가도 다 알고 그 정도는 뭐 다 알 거 아니에요.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은 쉽게 어, 뭐든지 이제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은 함부로 안 쓰는데 쉽게 번 돈은 함부로 쓰잖아요. 그 함부로 쓰는 것도 그 정도도 뭐 인류학 공부하고 뭐 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뭐 가격이 어떻다, 물량이 어떻다, 이 사람들한테는 예측 가능한 사건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이렇게 범용성 있고 막 채굴도 쉽게 했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용성을 굉장히 높였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화폐이기 때문에 위조지폐 걸리면 뭐 위조지폐 잡아내는 거는 계속 있잖아요. 근데 왜 암호화폐는 위조지폐 같은 거를 안 잡아내고 그냥 쓰잖아요. 아마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겠죠. 이게 보안인데, 야, 이게 보안하고 사용성하고 같이 하는 게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최근 30년간은 보안은 뭐 거진 신경 안 쓰고 신경을 쓴다고 그래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처음부터 머릿수로만 돈 버는 것으로 시간으로만 머릿수와 시간으로만 30년간 해왔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오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보안하고 사용성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중용인데요, 중용. 이 중용인데 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제3의 길, 뭐 삼위일체 협치 이랬지만 왜 우리 옛날에 우리 할배들 그 평생 공부하는 거 동아시아 할배들이 평생 공부하던 게 사서 삼경이잖아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중용이죠. 그리고 이제 사서 삼경 중에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이 이제 주역이죠. 시경하고 서경은 다 중국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 고조선 얘기죠. 고조선 때 있었던 얘기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중용이죠. 근데 중용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제 양자가 딱 맞는 건데
뭐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뭐 부처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 있는데 공자 할아버지는 4대 성인에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거야? 저도 건방지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중용을 공부한 다음에 아이고 이 할아버지 정말 성인 맞네 라는 생각,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분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중용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보안과 사용성.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해커톤, 뭐 리눅스, 뭐 토큰 2049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간과했던 이 파이 노드 리눅스 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노드가 뭐 내 노드가 뭐 채굴이 뭐 더 높아지나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더라고요. 오직 KYC를 위해서.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렇게 3,000불 가는 거죠, 뭐. 제가 3,000불 간다고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분들은 3,000불 구경도 못 할 거예요. 이게 중용에도 나와 있는데, 자기 미래를 자기가, 에이, 10불만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000불에 샀다가 손해보고 2,000불에 팔겠지.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품는 대로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뭐 3,000불이다, 뭐 760불이다, 미친놈이지. 그거는 망상이지. 근데 야, 이 사람들 하는 거 봐서 이거 3,000불 간다. 그러면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참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안 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이고 모든 게 그렇게 안 되는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자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 그 방송에 좀 나갈 일이 있었는데 묻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나와서 뭐 예전에 돈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요즘 유튜브도 하시는데 여기 혹시 소장님 때문에 부자 된 사람들 많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 기억에 나 때문에 부자 된 사람 한 2명밖에 없는 것 같다. 그 사람들 나보고 나 때문에 부자 됐다고 고맙다 그러길래 나도 놀랬다. 근데 그거 소가 뒷걸음 치다가 그 사람들이 부자 된 거지. 내가 그 사람 부자 되게 만들어준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종목을 얘기해 줬겠고, 그거로 뭐 엄청나게 올랐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그걸 샀느냐? 나는 안 샀다. 그러니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그것으로 내가 부자 만들어주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파이코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은 환경으로 드러나는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을 자기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믿고 한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느냐. 저도 아직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 파이 노드 리눅스 버전 이거 보고서 또 야, 이 사람들 고집 정말 마음에 든다. 이게 쭉 가는 거죠. 이게 내용이 뭐냐면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길이지만 처음부터 험한 길을 갔는데 이게 8월 27일 날 이거를 했잖아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올렸더라고요. 올린 건데 파이 리눅스 노드 나올 때 KYC 인증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용자 간의 규정 준수, 그러니까 사용자가 진짜 사람일 경우에 여기서 추가적인 활용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이제 수천만의 KYC 인증, 그러니까 파이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는 뭐 1,400만, 1,500만 가까이 되는 인증 계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가지만 이게 인증 시행 방식이 진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에 의해서 지금 파이코인의 이런 무지막지한 KYC 인증 며칠 전에 제가 아시는 분도
KYC 신청을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내용이 이 파이코인에서 여기요. 여기서 이제 결론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더라고요. 프로토콜에 내장된 KYC 권한, KYC 검증된 블록체인은 사용자 간 규정, 준수, 상호작용에서 추가적인 활용성을 제공한다. 파이네트워크는 수천만 개의 KYC 검증 계정을 보유한 주요 KYC 검증 블록체인 중 하나로 계속 지금처럼 갈 거다. 그러나 KYC 검증하는 방식은 진화한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거를 하는데, 이거는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를 지금 리눅스로 바꾸면서 직접 수행될 거다. 중요한 점은 이번 업그레이드가 KYC 권한의 분산화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지금은 10명, 인공지능하고 10명 하는데 아무튼 좀 바뀌나 봐요. 그래서 기존 KYC 솔루션이 계속해서 파이오니어들을 검증하는 동안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KYC 권한을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할당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는 KYC를 전부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일정 권한이 넘어가나 봐요. 아니면 부분이겠죠. 이는 프로토콜 수준에서 규정 준수를 유지하면서 분산되고 커뮤니티 주도적인 KYC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정했던 중복 계정, 이거 도면 계정, 차면 계정, 봇 계정, 이거는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분산을 더해가지고 이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지금 파이 네트워크만의 이 독특한 KYC를 통한 신원 확인은 네트워크 상의 무결함, 그리고 규정 준수, 그리고 신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이런 통합을, 그러면서 지금 1482만 명이 KYC 통과가 됐는데, 이게 수년 앞서 제시한, 지금 뭐 다른 데들이 이거 한다고 그러지만 이미 수년 앞서서 파이에서 시작한 KYC 검증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거는 이게 선도적인 비전이었다. 그런데 이제 공개 네트워크로 가니까, 오픈 메인넷으로 가면서 공개 네트워크로 가면서 토큰의 신원 및 규정 준수 로직을 직접 내장하는 ERC3643과 같은 검증된 허가용 표준을 위한 업계의 최근 발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이걸 6년 전부터 이런 걸 쭉 해왔지만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ERC3643이라는 어떤 표준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 KYC를 하나 봐요. 그거랑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오픈 메인 네트워크 해야 되니까, 다른 데랑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이노드 리눅스 버전을 한다. 그러면서 이걸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 리눅스 버전을 했는데 이제 맥과 윈도우를 넘어서 노드 지원하는데, 이게 거래소나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파트너, 서비스 업체, 이 사람들한테는 즉시, 여태까지는 안 됐는데, 여태까지는 왜 광고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 벽을 많이 쌓고 있었나 했는데, 그게 자기네들의 이 KYC 때문에 전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안 하던 기관은 전부 다 리눅스 기반 노드를 운영 중인데, 파이는 그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래소, 뭐 파트너, 서비스 업체가 리눅스 기반 노드를 운영을 하니까 파이와 리눅스를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표준화된 노드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는 파이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생태계와 합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 저희 같은 노땅주는 잘 몰랐지만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그 리눅스 노드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리눅스 노드를 하긴 하는데 이게 노드 보상과는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않는 상황이었고, 그 대신 이거는 이제 파이의 접근과 생태계 참여를 한다. 그래서 리눅스 지원을 하는 거는 개발자들, 그다음 파이오니어, 여러 가지로 뭐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무튼 오픈 소스 환경을 통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네트워크가 파이가 포용되게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내용은 프로토콜 버전 19에서 버전 23으로 간다. 스텔라 프로토콜로 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게 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신중한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그다음에 메인넷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블록체인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주간 이제 하나 봐요. 8월 27일부터 시작해서 테스트넷 1, 테스트넷 2 이렇게 되면서 거래소도 그러니까 OKX건 어디건 그 OKX와도 연결돼 있고 이러면서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 파트너하고 파이오니어들한테 미리 공개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기네 가장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기인 이 KYC 때문에도 리눅스 노드를 바꾸나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중용이라는 거 제일 어렵다고 아까 말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뭐 시경, 서경, 주역인데 뭐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이게 예전에 과거 시험 볼 때 이게 다 100점이면 주역은 200점이었어요.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주역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냥 논어, 명제, 대학, 중용이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하는 순서가 이제 대학부터 시작하나 봐요. 대학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논어, 명제, 중용이 아무튼 제일 어려운 거죠. 중용이 제일 어렵고 저도 이 중용이 굉장히 짧아요. A4 용지로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잘 공자 할아버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도 있었고 별로 뭐 공자 할아버지 좀 꼴통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 중용의 공자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 보면 야 이분이 4대 성인 맞네. 근데 그 4대 성인이 뭐냐? 기본이 따지면 파이로 따지면 어떻게 어떻게 이 핸드폰으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금융이 없는데도 이게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리고 보안 K와 저희 파이의 보안이라는 거는 남이 내 거를 훔쳐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모임을 해도요. 저도 모임을 이렇게 해봐도 제가 아는 분만 초대를 했는데 제가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초대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건데 그러니까 밖에서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는 거죠. 나를 속이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파이코인의 보안의 특징이죠. 그냥 다른 거는 파이어월을 쌓아놓고 밖에서 안에 들어오는 것만 막았는데 파이는 안에 들어와 있는 도둑놈을 찾는 거죠. 안에 들어와 있는 도둑놈이 들어올 수 없도록 들어오더라도 즉각 돼서 내보낼 수 있도록 이것을 사람의 힘을 빌려서만 했는데 이게 사람의 힘을 빌려서만 하다 보니까 파이가 예를 들어서 상장되고 나서 2불, 3불, 4불, 5불 해갖고 만약에 쫙 그렇게 올랐으면은 사람들이 엄청 달라붙겠죠. 그랬는데 뭐 2.66불 갔다가 거진 90%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뭐 실망하고 김새고 보통 1,000만 명 돌파하면 3천만 명 돌파 1,000만 명에서 3천만 명 돌파하면 3천만 명에서 1억 명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파이는 6,500만에서 제가 보기에는 멈춰져 있는 것 같고 6,500만 중에서도 김새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1,000만 명이 3,000만 명 되고 3,000만 명이 1억 되고 1억이 3억 되고 3억이 10억 되고 원래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가격이 있으니까 이익과 손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세상은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80%는 항상 손해 보는 거고 20%는 버는 거고 어떻게 보면 95%는 그냥 손해 보는 거고 5%만 떼돈 버는 거고 세상의 법칙은 게임의 법칙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파이고 이제 그래서 6,500만에서 1억 명도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파이 코어 팀에서는 잘 됐다. 이럴 때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어차피 KYC도 지금 1,400 뭐 82만 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메인넷으로 저기 지갑으로 넘겨주지 않고 있는 거는 뭐 물량 때문에 안 넘겨주는 것도 저는 제법 많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로 뭐 있겠죠. 일부러 그런 건지 안 그러면은 대부분 그 자기 방패가 한 명, 두 명, 세 명인 사람들은 다 넘어온 거고 저처럼 뭐 하기는 한 100명 했는데 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 60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40명과 관련돼서 있었던 거는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인가 마야 될 것인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뭐 전혀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으면 아무한테나 막 소개 안 했죠. 저도 처음에 몰랐으니까. 아무튼 그건 우리 입장이고 코어팀 입장에서는 보안, 내부 보안, 이 KYC라는 내부 보안 그리고 리눅스 이거 3,000불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직 이게 귀한 걸 모르니까 이렇지 않은 회사 잘만 가더라 이렇게 지금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나중에는 이렇지 않은 거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된 분산은 분산의 의미가 없으니까. 성공은 분산에 달려 있는데 블록체인은 그 분산이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분산이 신뢰가 없다? 다른 암호화폐? 그것이 비트코인이건 그것이 이더리움이건 만약에 그 신뢰 자체가 분산은 됐는데 신뢰가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켜봐야죠. 뭐 세상이 꼭 합리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전부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어떤 감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이성적인 감각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이 있는데 세상이 감각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간은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합리성을 찾는 거죠. 그게 사람 여기 나오는 삼위일체죠. 그러려면 중용이 필요한 거고. 이 험한 길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빨리 안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 그릇의 차이. 가자 3,000불 감사합니다.